집 네트워크 요즘 가격 내려가고 또 많은 변동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음, 디파이하고 함께 좀 간단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저도 집 네트워크를 음,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오면서 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디파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잖아요.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디파이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디파이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스테이킹과 파밍을 통한 이자 수익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어, 그러니까 플랫폼이든 어떤 오픈 소스든 지금 집 네트워크처럼 그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. 스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파밍을 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거죠. 이자 수익을 뭘로 받나요?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받죠. 집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네트 토큰을 주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다 회사 이름하고 비슷한 그런 토큰들을 발행하죠. 그걸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거버넌스 토큰이 보통 상승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스테이킹과 파밍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 생기는데 그분들도 물론 그 이자 수익만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유는 뭐예요? 나중에 토큰 가격이 상승한다. 그거 생각을 하고 이자 농사를 짓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. 또 한 가지는 좋아 알겠어. 이자 농사와 스테이킹도 좋은데 나는 그냥 거버넌스 토큰을 좀 많이 사서 상승할 때 그때 팔고 싶어. 그렇게 생각하는 밸리데이터도 있다는 얘기죠. 밸리데이터는 이제 검증자, 검증인. 하지만 그냥 간단한 의미로는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. 그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검증자, 밸리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, 지금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면 차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월 13, 14일 날 굉장히 뭐라 그럴까? 가파르게 상승해서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. 그건 뭐냐면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자 농사하고 스테이킹도 좋은데 나는 거버넌스 토큰을 좀 많이 살래. 그렇게 해서 많이 사두었던 거죠.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3원부터 출발을 했고 뭐 아시는 분들은 10원, 20원, 5원, 60원, 80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500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. 하지만 음,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자 스테이킹보다는 거버넌스 토큰의 상승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트레이딩 쪽이잖아요.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지금 TVL 전부 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예치된 돈이 금액이 그 당시 400에서 450억 사이였죠. 3천 3,200, 3,500만 달러, 3,800만 달러 이 정도 됐나요? 그러니까 한 450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그날 움직인 돈이 140억, 190억 이렇게 움직였거든요.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40%가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가격이 변동이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. 그런 걸 처음부터 예상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우리 각자 개인들의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학교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?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출 받아서 드신 분들도 계시고 심각하게 자기 돈 투자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.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테이킹이 참 좋은 의미로 열심히 이자 농사 짓고 스테이킹 하고 해서 이자를 차곡차곡 모으면 거버넌스 토큰을 모으면 이게 50원짜리가 뭐 2,000원, 만원, 30달러까지도 로드맵대로 되어 있다고 하니 그걸 쫓아서 열심히 그렇게 해 왔건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좀 불안감도 생기셨을 텐데 조금 이제는 시간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이자 농사 계속 지어서 집네트 토큰 많이들 모으셨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잠깐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 뿐인데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.
더욱더 불안한 거는 그런 거를 자꾸 조장을 하면 안 되고, 뭐 이제 끝났다던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. 그리고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? 금요일이면 어젠가요? 그젠가요? 제가 늦게 알았어요. 미팅이 있다는 걸.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알베르토 메라, 티무르, 그리고 그 한 분 있잖아요. 알렉스인가? 음. 이하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토론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. 좋은 얘기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일자무식이라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파악을 뭐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는 제가 들어가서 어떤 얘기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질문할 것 좀 준비해서 질문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왜냐하면 적은 돈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적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. 그래서 그분들이 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중요한 건 이 소식을 이 내용을 전달하신 분들은 디파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. 회사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하든 알아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소개한 분들한테 그분들이 소식을 못 들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.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뭘 전달을 하고 싶어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. 그리고 최소한 책임은 못 지더라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정보를 줘야 되겠다라는 넓은 마음은 있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. 절대로. 항상 먼저 줘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레버리지 사업, 네트워크 사업 관련 있잖아요. 물론 어려운 디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달하실 분, 즉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폰서 입장은 항상 나이를 떠나서 내가 알아들을 건 알아듣고 최소한 찾아볼 건 찾아봐서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진 않지만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 스폰서가 있는 분들이에요. 근데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똑같이 모른대. 그래서 연락이 오시거든요. 아무튼 뭐 긴 시간 말씀 드려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자 농사와 스테이킹 그죠? 그렇지만 코인인지라 거버넌스 토큰의 상승만을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또 현금화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손해 보실 일도 없고 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시작을 한 거니까 해서 재산 증식하시고 돈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,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괜찮은 정보 가끔씩 있습니다. 그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